8-7의 문제를 풀 때마다 고민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지를 읽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읽는다고 해서 또 독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늘은 문제의 종류 중에서도 선택지를 먼저 파악하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문제 유형과 독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자, 바로 오늘은요, 사실 확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선택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실 확인 문제는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which is true. 다음 중 사실인 것은, 혹은 which is not true. 사실이 아닌 것은, 혹은 mentioned, not mentioned.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게 지문의 내용과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직접 다 따져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ABC 선택지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지는가가 이제 관건일 텐데, 선택지부터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지문의 내용을 다 읽고 선택지를 읽고 나면요, 내가 위에서 무슨 내용을 읽었지?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고민되시죠? 바로 모든 문장을 다 우리말로 바꿔서 해석적인 부분만 확인하는 것은 확인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선택지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단어들의 표시를 해가면서 선택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명사나 동사 등 이 핵심적인 어구들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 등을 이용한 수식어구나 전치사구, 이런 거 위주로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들은 오답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보통 이런 수식어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나는 먹었다, 주어나 동사 등을 이용해서는 뒤에 있는 내용도 똑같은데 한 번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런 수식어구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rue about Miss Blister? 블리스터 C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자, 선택지 4개. 여러분들 기존에는 이 선택지를 그냥 읽고 한국어적인 이해로만 넘어가셨다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A, B, C, D 선택지에서 형용사나 부사나 전치사구 등을 여러분들이 집중 있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A번에서는 수량 형용사 several, 그러니까 여러 개라는 단어가 위에도 맞는지를 그들이 보통 의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B번에 물건을 샀는데 나를 위해 산 게 아니라 for her company, 회사 용도로 샀다, 회사를 위해 산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게 이제 의도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C번은 she bought the product in a store, 온라인으로 샀을까 아니면 매장에서 샀을까, 그런 점이 이제 사실 확인의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She was disappointed with her purchase,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만족했는지 실망했는지, 형용사나 전치사구나 부사구 등 위주로 저는 일단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문의 내용과 우리는 비교, 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첫 번째 A번 선택지에서 several 이란 단어를 미리 체크해 놨었죠. 해당되는 독해 지문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How many products? 너는 얼마나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니? 라고 했더니 맨 뒤쪽에 one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밖에 없는 건데 선택지에서는 several 이렇게 바꿔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답이에요.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he was disappointed. 만족하지 못했다, 실망했다라고 쓰여 있는데 위에 그 위에 독해 지문 내용을 보시면 I was impressed. 나는 감동받았다, 너무나 만족했다는 얘기죠. 정반대말을 이용해서 오답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번에 보시면요, 바로 she bought the product in a store, 매장에서 샀다는 얘기인데요. 독해 지문의 하단 부분 쪽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I found it quite difficult. 나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To load the item into my car. 보이십니까? 그 물건을 내 차에다가 실는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For transportation home. 집으로 이거 갖고 오기 위해서 차에다가 물건을 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라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 산 것이 아니라 매장 가서 샀다는 것은 맞다는 얘기잖아요. In a store. 그다음에 load the item into my car. 이 부분을 의도했다는 점이겠죠. 선택지 중에서 회사를 위해서 샀다라는 내용은 아예 언급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오답으로 처리가 된 것이고요. 정답은 바로 C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어 동사 위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주 쓰는 수식어구 위주로 파악을 해놨더니 정답을 오히려 좀 깔끔하고 명확하게 골라낼 수 있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책을 통해서 true, not true, mentioned, not mentioned 문제가 나왔을 때 선택지를 직접 밑줄을 그어가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리 선택지에서 체크한 단어를 지문과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